요즘 다들 AI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그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챗 GPT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 세상이 완전 AI 열풍에 휩싸였죠. 뭐랄까,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은 또 무슨 기술이 나왔나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헤드라인 뒤에는 사실 훨씬 더 크고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딱 거대한 빙상 같아요. 우리가 보는 건 물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본체는 저 차가운 물속 깊은 곳에 숨어 있거든요. 자, 저랑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실까요? 자, 우선 빙산의 맨 꼭대기,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죠. 바로 AI 기술 패권 경쟁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여러 나라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누가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한 AI를 갖게 될까? 이걸 두고 정말 치열한 총성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5,190억.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SK텔레콤이 만든 초거대 AI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라고 합니다. 파라미터가 뭐냐면 쉽게 말해 AI의 뇌세포 같은 건데 당연히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죠. 경쟁 스케일이 정말 상상이 안 가죠. AI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 말이 이제는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AI가 그냥 뭐 신기한 기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한 나라의 경제, 안보, 심지어 미래까지 걸려있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물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수면 바로 아래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AI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면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특히 정부 같은 공공기관은 정말 큰 딜레마에 빠져요. 성능 제일 좋은 최신 클라우드 AI를 쓰자니 국가 기밀이 혹시라도 셀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하게 내부망에 직접 만들자 하니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AI가 막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 그걸 환각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막고 무조건 팩트에만 기반해서 대답하게 만들고 심지어 이건 어디서 찾은 정보다 하고 출처까지 딱딱 보여주게 할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레이에이즈라는 기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색 증강 생성의 약자인데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AI한테 오픈북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기 전에 무조건 정해진 교과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찾아보고 그걸 근거로만 답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자, 먼저 사용자가 질문을 하죠. 그럼 AI가 막 인터넷을 뒤지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만 관련 정보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오직 거기서 찾아낸 팩트를 가지고만 답변을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 답변은 이 자료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하고 출처까지 딱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세심판원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AI 법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 훨씬 더 깊이 내려가 볼 시간입니다. 빙산의 가장 밑바닥,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심장부, 바로 AI의 엔진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AI가 무슨 마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죠. 아주 강력한 물리적인 기반 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GPU라는 특수 엔진, 그리고 데이터가 쌩쌩 달릴 수 있게 하는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 또 이 모든 걸 조율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그 엔진룸의 핵심 부품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시장은요, 진짜 거대한 체스판 같아요. 엔비디아라는 절대 강자가 떡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화웨이 같은 새로운 선수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누가 더 칩을 싸게 파나 하는 경쟁이 절대 아니에요. 한 나라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니까 공급망을 여러 곳으로 나누려는 전략,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같은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다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전략 게임인 거죠.
AI를 똑똑하게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실시간으로 신선한 데이터를 계속 먹여주는 일입니다. GPU 가속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쫄쫄 나오는 수도꼭지를 그냥 확 강력한 소방호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존 시스템보다 무려 1000배나 빠르게 데이터를 쏟아부어주니까 AI가 쉴 틈 없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기술 얘기를 했으니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이 거대한 기준의 빙산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예측하기 힘든 변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IT, AI 분야 채용 공고가요.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흔히 AI가 일자리 다 뺏어갈 거다라고 걱정하는데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기술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더더욱 필요해진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우리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AI를 만들고 훈련시키고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데이터 과학자 같은 직업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반면에 단순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이나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서류 작업 같은 건 이제 점점 AI의 몫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일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발목을 잡는 건 바로 데이터의 퀄리티와 사람의 실력입니다. 실제로 한 나노기술 회사가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정말 귀하게 모은 데이터를 막상 쓰려고 보니까 기준이 제각각이라 단 하나도 쓸 수가 없었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물 위로 올라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 기반 위에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에이전트 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을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에이전트 AI? 이게 대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가 시키는 일을 처리해주는 똑똑한 비서 수준이라면 이 에이전트 AI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A 프로젝트 성공시켜 이렇게 목표만 툭 던져주면 알아서 계획 세우고 필요한 도구 찾아서 쓰고 실행해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뭐랄까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미래가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MIT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전 세계 경영자들 4명 중 3명 이상이 이미 AI를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고 있대요. 정말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죠. 이런 변화는 결국 돈의 흐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통 직원 1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AI 동료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그 AI 동료가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돈을 내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동료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그럼 우리 인간에게 남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